자, 중간고사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문화수호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화수호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 먼저 국사연구. 처음에 국사연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연구입니다. 국어연구. 우리나라 언어를 얘네가 또 없애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교를 없애려고 했었기 때문에 종교 운동 같은 것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어떻게 수호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부정적인 역사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배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일본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인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었었던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친일파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당파성입니다. 당파성. 한국인들은 항상 팔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었다는, 특히 조선시대 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으로 항상 조선인들은 팔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씌워놔서, 물론 이게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통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이거를 단순한 그냥 파벌 싸움으로만 규정을 해서 한국의 이미지는 항상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그런 이미지로 약간 전락시켰다는 거죠. 왜곡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율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국은 항상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만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타율적인 외세 간섭과 지배를 통해서만 타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이미지를 한국한테 더 씌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체. 말 그대로 한국 역사는 발전이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는 겁니다. 멈춰 있다. 한국에서는 여러 왕조가 교체되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 거쳤었던 봉건 사회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로는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를 크게 세계 시대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중세, 근대 시대인데, 한국은 요 중세 시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근대로도 발전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여기 한국은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다. 중세랑 근대는 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이다라는 거죠. 미개한 나라이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요걸 비판했었던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백남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회경제사학을 하면서 한국사도 이런 똑같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밑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면서 한국사를 굉장히 왜곡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 연구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 경제 역사학, 이건 다른 말로 사회주의 역사학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 따라서 전 세계 발전사를 세 가지 발전 과정으로 보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학 방법은 민족주의 역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우리 민족은 항상 짱이다.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책을 쓰려고 했었던 역사 연구 방법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요거 두 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의 우리 민족의 자주성,
혹은 주체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옛날에 잘 나갔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본이 얘기하는 이런 당파, 타율, 정체성 이런 나라가 아니라 주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역사 연구 방법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책들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박은식, 종종 나오고 있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자 유교학자이기도 합니다. 유교학자이고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역사책을 크게 2개. 한국 고통의 역사, 한국의 고통의 역사. 말 그대로 이제 외세 침략을 받아서 한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고통의 역사를 적은 것이고, 여기 옆에는 한국 독립운동 혈사, 피해 역사라는 거죠. 피해 역사.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3.1운동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뭐 간도 참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등등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식은 여기에서 특히 한국통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의 주체성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국가의 종교나 국가의 학문이나 국어, 국문 그리고 국가의 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다. 혼에 속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적인 정신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곡, 돈과 곡식, 군대 그리고 성, 함선, 기계는 그 나라의 백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은식이 강조했었던 것은 혼과 백인데 그 중에서도 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거를 국가의 혼이라고 해서 국혼이라고 합니다. 국혼. 그래서 이 국혼에 해당되는 국가의 종교나 국가의 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즉 국가의 혼인 국혼만 살아 있다면은 이러한 기계 같은 거, 군대 같은 거, 함선 이런 거는 이런 백에 해당되는 건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혼만 살아있으면 그 나라의 역사나 그 나라의 국어나 그런 것들, 그 나라의 종교가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일단 겉모양은 망했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의 혼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한국통사.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도 중요한 책이니까 잘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 따라서 역사책을 썼던 사람이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하나 보면은 맨손과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 뼈를 들판에 파묻을지언정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전통 가운데 배양된 민족 정신. 근거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오랜 전통에서 생긴 민족 정신에 따라서 일본에게 맨손과 맨주먹으로 싸웠다는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승리 그런 말이기는 한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성이나 독자적인 어떤 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게 독립운동 지열사입니다. 그 다음 학자로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특히 고대사 연구에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시대까지를 고대사 연구라고 합니다. 고대사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주체적인 사상, 여기 얘네들 주체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체적인 사상인 낭가 사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 있습니다. 낭가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도교 비스무리한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고, 엄청 뭐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적인 사상을 강조한 적이 있었고, 이 사람이 쓴 역사책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주로 조선의 고대사, 여기 상고사라는 건 고대사죠. 고대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민족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했었던 가장 전형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글을 보면은, 자, 역사는 그 민족의 소장성세, 흥망성세죠. 흥망성세의 상태를 가려서 기록한 것이다.
현재 각 중학교의 교과용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중국인인 듯 적어놓은 책도 있고, 선비족인 듯 적어놓은 책도 있고, 말갈족인 듯 적어놓은 책도 있고, 몽고족인 듯 적어놓은 책도 있고, 여진족인 듯 적어놓은 책, 일본인인 듯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역사를 쓰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종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종족. 이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역사책을 쓸 때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쓰자는 겁니다. 우리 민족. 당시 조선시대 직후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중심적인 그런 역사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책을 쓰자라고 했었던 가장 전형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 즉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 중심의 자주적인 역사책을 쓰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명언이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역사란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라고 해서 아는 우리 민족, 비아는 다른 민족의 투쟁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뭐 을지문덕의 사수대첩이나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나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나 그런 외국인들인 비아와, 그리고 아는 나자입니다. 나와 다른 타민족의 투쟁 과정을 쭉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역사책이다 라고 이 사람이 완전히 명언을 날렸었고, 요게 한 몇 년 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수능 문제에 요 글 자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글 자체가 굉장히 한자어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올려놓긴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상고사의 글을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글이 한번 수능시험 국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신채호의 글이고, 이 사람은 신민회도 활동을 했었고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이승만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다고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열단의 행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었던 사람이었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채호. 여기 이쪽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탑이야. 탑.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후배들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민족주의 역사학을 계승을 해서 30년대 중반에 신간회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말 그대로 30년대 신간회가 해체되고 나서 합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학문 연구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조선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조선, 특히 정약용 등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정약용과 관련된 책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낸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책을 발행합니다만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라는 건 이 사람들이 강조했었던 핵심적인 키워드. 정인보는 조선얼, 이게 박은식의 국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혼, 조선의 얼, 문일평은 조선의 심, 마음, 이게 국혼, 이게 살아있으면 나라를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안재홍 같은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박은식과 신채호의 연구를 계승을 해가지고 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전개를 했었다. 여기까지가 민족주의 역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으로 가겠습니다. 사회경제사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당시 전 세계 이제 역사학자들이 세계의 역사적인 흐름을 크게 세 시대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라고 파악을 했었고,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나라의 전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발전한다라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노예제 사회고, 이 노예가 귀족이 지배층이고 노예가 피지배층으로서 구성됐었던 사회라고 봤었고, 중세는 이 농노가
피지배층 그리고 기사가 지배층으로서 이 봉건제에 따라서 구성이 된 사회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요 중세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근대로 발전하지도 못했었고, 근대 자본과 노동자 따위는 한국은 없는 거야. 한국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중세 시대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여기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이다. 라고 일본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을 비판을 했었던 것이 바로 백남훈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사회주의 쪽의 역사학자인데 이게 왜 사회주의 역사학이냐면은 사회주의에서 전 세계의 역사 시대 구분을 세 시대로 하면서 이 이전 시대에는 원시적인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사회였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너무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이 돈 많은 놈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두가 평등해지는 새로운 미래 공산주의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모든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모아서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이념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세계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원시,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미래 사회로 발전하는 건데 한국은 여기에 빠진 거야. 근데 백남훈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한국도 세계사적으로 똑같이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 즉 한국도 똑같은 발전 법칙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 사회를 거쳤다. 여기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은 고조선이 원시 시대야. 고조선의 원시 시대고, 삼국시대가 고대 시대고,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가 중세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농민과 같은 노예인 그 소장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소장농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었습니다. 소장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 소장농은 농노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지만은 백남훈은 소장농이 농노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중세적인 그런 봉건제도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가 움직였었다. 일본도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기사 사무라이들도 있었고 봉건제도도 있었고, 서양도 봉건제와 기사를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한국은 그게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지만은 백남훈은 한국도 똑같이 발전했다. 보편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요 봉건제도가 한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니네가 얘기했었던 정체성론은 허구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백남훈의 주장입니다. 백남훈. 요게 백남훈이 썼었던 책인 조선 사회경제사의 서문인데, 이 사람은 당시 마르크스, 사회주의 학자였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모든 것은 물질에 따라서 움직인다. 요 생산되는 물질에 따라서 생산되는 이제 경제적인 물질, 경제적인 이런 생산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유물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간 형광펜까지는 아니고 빨간으로, 이거에 따라서 한국사도 똑같이 발전했었고 한국도 봉건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로 현재 발전해 있지만은 일본이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해야 된다는 게 백남훈의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든 사회주의 역사학자이든 둘 다 궁극적으로 추구했었던 것은 우리의 해방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해방을 추구했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해방을 추구했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증주의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증주의 역사학자. 실증주의 역사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병도와 손진태, 이 두 사람은 진단학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했었습니다. 이 잡지가 있었었는데, 이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했었던 역사 연구 방법은 팩트 중심의 역사입니다. 팩트. 객관적으로만 역사책을 바라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남훈은 한국의 봉건사회에 있다. 한국에 있었던 소장농도 농노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약간 좀 주관성을 가미한 역사 해석이에요. 역사 해석이고, 요 민족주의 역사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뭐 정신 그런 걸 강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주관성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증사학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팩트만 그냥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책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진짜로 팩트 연구를 위해서, 역사 연구를 위해서 역사책을 연구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손진태는 중요하긴 한데 이병도는 약간 좀 친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의혹? 나는 친일파로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병도 보다는 손진태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역사학 연구이고 그 밑에 국어 연구 그리고 종교 활동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다닥 보겠습니다. 국어 연구를 했던 학자는 최현배와 이경로 그리고 이윤재 같은 이 학자들이 처음에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꿉니다.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최현배, 이경로, 뭐 이윤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갔어? 사진. 최현배고 이윤재라고 하는 요 학자. 얼마 전에 그 말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죠. 이게 최현배랑 이경로를 모티브로 만들었던 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했던 활동은 한글날을 만듭니다. 지금 한글날 몇 월 며칠? 다음 주에 쉬죠, 여러분들.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쉬는 날 알아둬야 돼. 중요하잖아, 쉬는 날, 그렇지? 그 다음에 잡지인 한글을 간행하고 나중에 조선어학회로 계승을 해서 얘네가 한글 맞춤법도 통일하고 표준어도 만들고 외래어 표기법도 제정을 합니다. 당시 일본이 한글을 아예 없애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맞춤법 통일한, 당시 각 지역마다 쓰는 한글이 다 달랐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인 작업을 통해서 일본 몰래 작업을 합니다. 일본 몰래 거의 10년 넘게 작업을 해가지고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다음에 조선어 표준말도 만들고, 특히 이 사람들 사업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바로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몰래 이 사전을 편찬하려면은 전국의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말모이 작전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해가지고 여성, 남성, 뭐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전국의 모든 말을 일본 몰래 일제시대 말기 때 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민족말살 통치해가지고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본 몰래 했었던 일이고, 요걸 하다가 최현배, 이윤재 같은 요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결국 걸려가지고 잡혀갑니다. 이걸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죠. 이걸로 해서 강제 해산당했고, 이 사람들은 잡혀가서 고문받다가 이윤재는 사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 한글을 지키지 못했으면은 일본이 한글 다 없애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언론 활동 그냥 이걸 한번 읽어보고, 야학 뭐 계속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으로 합니다. 종교 활동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었던 종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종교, 두 번째가 천도교입니다. 그 외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종교는 불교와 유교 정도인데, 유교는 여기 안 나왔네. 유교는 앞에서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종교부터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종교, 이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나철, 오적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로 만들었던 게 대종교고, 얘네들은 나중에 만주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때 무장투쟁을 했었던 얘네들의 군대를 북로군정서, 중광단이라고 했다.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 기반이 됐었던 종교 사상이 바로 대종교였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천도교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맨날 까먹더라고. 동학이 이름을 바꿉니다.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동학농민운동할 때.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에 있었던 친일파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겁니다. 얘네들은 제2의 3.1운동 선언을 계획을 하다가 중단됐었고, 청년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소년운동, 특히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 같은 거 만들고 하죠. 이 사람이 방정환입니다. 손병희, 그리고 잡지 개벽, 신여성 같은 것들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개벽, 신여성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한용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3.1운동에도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손병희도 마찬가지고 친일파들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이에요. 스님인데 카리스마 있었고, 불교 대중화 노력을 해서 조선 불교 유신회, 불교를 새롭게 좀 바꾸자, 개신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전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해방되기 1년 전에 사망했네요. 신사참배 거부 운동 했었고, 천주교 뭐 이런 원래 지금도 하는 그런 사업들 등등을 했었고, 중요한 거는 만주의 의민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일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종빈의 원불교, 이거 지금도 있는 종교인데 그냥 새생활운동 이런 걸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연습 문제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을 실증사관이라고 한다. 큰 사전 만든 거 조선어학회, 신사참배 거부운동하고 개신교, 식민사관을 날조했었고, 독립운동에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었다. 근데 민족 정신을 강조하진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일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정신이 어떻게 강해져서 뭐 이렇게 독립하자라고 하는 거는 민족주의 역사학이었었죠. 그다음에 20년대는 야학 교수 줄어들고 개량 서당이 많아져서 대중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서당이 없어지고 야학이 많아졌었다. 천도교 잡지 만들었다. 대종교는 중광단,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계획, 천주교는 의민단, 원불교는 새생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박은식은 한국통사 같은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채호가 만든 책, 백남훈이 만든 책,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 활동 각자 잘 기억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시험 범위 끝.